23일 과천 법무부 제2차 국가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최 국가바르샤우디 시민연합입니다. 자, 참여하신 각 애국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모든 분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많이 보시고 시청 많이 하시고요. 오늘 사회를 맡은 진행을 맡은 국가연 공동대표 임동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국기가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네. 자, 그냥 왼쪽을 바라보시고, 자, 국기에 대한 경례. 저 넣고 많이 있는 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 2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자, 다음 오늘 집회를 자, 제2차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김영신 상임대표님께서 모의 발언 및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아이 유튜버 쭉 쳐다보고 저쪽 들어가서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는데 오늘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 성명서를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서가 한 8, 9페이지 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내가 4페이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법이 정파와 진영과 출신과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면 그 나라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권력에 따라 좌로 출렁, 우로 출렁이고 있고 특정 정권에 따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이 출연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에 따라 기한 내에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하고 언론은 이를 왜곡 없이 사실대로 보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발동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은 특검을 포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치를 흔드는 모든 반국가 세력들을 일망타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회의 국가 안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은 무너진 법치 앞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은 특정 정치 세력과 카르텔을 이루어 의인들과 애국자들과 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앞장서서 법치를 유린하며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은 연예인 스캔들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 배서 특필하면서도 그보다 억만 배나 더 중요한 국가의 전망이 달려있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시하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으며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들에 의해 하이제킹 당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전에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에서 수도권 약 123개 선거구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더불당 63%, 미통당 36%의 비율로 전자개표기를 통하여 사전선거 득표율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야당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를 겁박하며 발목을 잡고 있으며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사정없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조국 씨와 정동영 씨가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준석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200석 이상 승리를 이미 결정해 놓았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도 득표율을 조작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유는 200석 이상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 부정을 수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말대로 200석 이상 승리할 것이며 국힘당은 80석 정도의 소수 정당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므로 독일과 대만처럼 사전선거 없애고 전자개표기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처럼 보건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1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200석 이상 당선을 발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1개월 이내에 직무정지를 당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님은 족보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한동훈 장관님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겨우 5개월 남았습니다. 부정선거 운동하는 전문 리더들을 불러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함께 토론하여야 하고 그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발동하여 선거 시스템과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선거는 철폐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선거를 철폐할 수 없다면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일렬 번호를 투표지에 기재하여 당일 투표에서처럼 빼어나게 하고 몇 명이 투표하였는지 알게 하여 투표자 수를 실제 수보다 부풀려 조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맞죠? 또 당연히 수개표해야 돼. 모든 합산 과정에서 선관위 여야 3관인가 행안부 공무원 초중고 교사들 봉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합산하고 합산 결과를 수기로 기록하여 그들의 사인을 받고 당선자를 현장에서 먼저 발표하게 하여야 합니다. 맞죠? 지금 40%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부정선거 수사한다더니 침묵하시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혹시 저쪽과 같은 편은 아닌가? 장관님과 대통령님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화영의 길과 이순신의 길입니다. 역적이 될 것인가? 난데 빛나는 의인이 될 것인가? 장관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동훈 장관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자 참여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방대 국두본 참여단체입니다. 부방대 국두본 오교연합 ROTC 애국동지회 자유민주수호 애국연합 법인 대구투쟁본부 대한민국 국민의병대 해병대 전우회 부정선거 척결시민연대 선교단 자유수호 국민운동 자유와 연대 클린미디어 자유의 함성 전기업 전시업 기행목 일모전 신천정연 이상 20개 단체를 대표해서 국가보궐서기 연합사님 대표 김영신 이름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다음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명서는 성명서는 이미 제출했고 접수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접수증이 어디 갔네요? 예. 잠깐만. 접수증. 가방 속에 아까 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자, 요게 이것이 접수증입니다. 자, 카메라. 접수증입니다, 이게. 매일 해도 매끄럽지 못하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서, 자, 초청연사 한 분이 발언하시고, 릴레이 발언 4분 이런 식으로 해서 4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1부에서는, 초청연사가 2분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해 주실 전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신 한성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성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투표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곁들이면서 오늘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가 휑할 겁니다. 이미 2003년 한나라당 투표지 검증에서 해킹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습니다. 사실은 16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론 보도 통계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국정원에서 20년 만에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는 20년 동안 전산조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그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전투표는 통합 전산망을 멋대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때까지 선거 관리했다는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 4만 불에 가까워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행정체제는 아프리카보다 못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 앞에서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국정원에 공표가 있고 나서 즉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서 저희 대통령 선거까지 무효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바로 국회에다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그 다음 국회에다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검찰총장을 부르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빨리 협의해서 부정선거 사범을 1벌 100개라 단시간 내에 다 찾아내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협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안해동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자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공정보도 협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수해야 하는데 지금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범죄관리 처분의 주무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행안부 장관을 설득하고 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선거를 명확하게 부정선거 없이 하려면은 지금 현재 전산조직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즉시 전자개표기를 폐지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기해서 그야말로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서 투표시간 3시간 정도 연장해서 하시면은 개표는 1시간 만에 끝납니다. 그런 완벽한 선거관리 제도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과학 수준이 월등합니다. 왜 그 나라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조직은 해커와 인터넷 고속도로 다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학자들을 모집해서 계속 그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고 IT 강국이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일어날 수 없으며 여러분들이 국민수 대단체를 만들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 주권을 차지 못하는 자는 자동으로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연설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을 왜 정해놨냐면요. 그동안의 집회는 유명한 분들 몇 분 나와서 발언하시고 연설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가는 그런 집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방원에서는 참여자를 가급적 많이 참여를 해서 발언을 하실 그 기회를 제공하고 집회 문화를 다시 한번 써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내용에, 연설 내용에, 다른 내용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골고루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익사이팅하게 집회답게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우리 자유한수원 조영근 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또한 정복 주사파가 없어서 애국우파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이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가 없어져 선거 정의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꾸린 말씀드립니다. 많은 애국동지님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포스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일 후에 12월 13일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415명의 집단 삭발이 이루어집니다. 집단 삭발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단 삭발로 우리의 몸부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구 대표님도 오셨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그날 당일날 버스 10대 이상이 올라옵니다. 또한 기독교 교회와 불교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동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겠다고 속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지화도 없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삭발 신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투쟁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도권 언론이 우리의 부정선거 이슈를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도권 언론들의 취재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모든 언론들의 이메일 보내고 포스터 보내고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몇 군데 뉴시스, KBS는 취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가 강남역에서 3년 반 전에 1인 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었습니까? 지금 솔직히 이 부정선거 투쟁의 불길이 사그러들어오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을 다시 되살려야만 됩니다. 저는 아스팔트 7년, 부정선거 3년 만에 모든 것을 이번 20일 후에 삭발 투쟁에 온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많은 애국동지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부에 4분의 릴레이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님 첫 번째입니다. 나라의 국가의 그 이기의식을 느끼고 부정선거로 인한 이기의식을 느끼고 함께 해주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부정선거 전략인 사전투표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은 중앙선관위와 민주당과 대법원이 합작한 전대미문의 득표율을 조작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하여 사전선거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당일선거는 미통당에게 유리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98% 이상 압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123개 지역구의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63대 36으로 약 27% 차이로 전승하였고 당일 지역구 선거에서는 미통당 약 근소한 차이로 거의 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선거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전선거에서 모든 123개 지역구에서 동일하게 63대 36이라는 숫자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이러한 비율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45억 분의 1로서 확률 제로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63대 36의 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고 사전투표는 항상 민주당이 이긴다는 사람들은 왜 그 당연한 일이 문재인 정권 때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문재인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야 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끝부분 43번 제청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 주작 63대 36을 설명하라! 자, 다음은요.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은요, 보호하기 위해서 소속과 직분 안 밝힙니다. 성함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경님. 네, 여기 참가해주신 애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사용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2020년 4.15 부정선거의 두 가지 핵심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사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수를 더불어민주당에게 약 60석 많도록 투표 전에 미리 세팅해 놓았습니다. 이 비율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입력값을 보정값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이근영은 자신의 페북에 보정값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해킹으로 보정값을 전자개표기나 선관위 중앙 서버에 연결하면 보정값대로 미리 결정한 득표율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함은 4박 5일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선관위는 사무실에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왜일까요?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득표율 조작으로 부풀린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묻은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사전선거와 전산망 해킹을 통한 득표율 조작이 4.15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선거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폐지하라! 자, 다음은 김차숙님 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의 법률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바코드를 사용하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한사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였습니다. 즉 도장 이미지로 투표용지를 인쇄 가능하도록 변질시켰습니다. 법률에는 사전 투표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선관위는 규칙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일갈록한 도장을 날인하도록 변질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표 시간 외에도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장을 인쇄하고 도장을 선관위가 일괄로 파서 선관위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인감을 다른 사람이 보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법률 위반을 수사하라! 다음은 이영란님 박수로 해주세요.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이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것과 다름없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전투표를 계속 시행한다면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소에는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중복투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자 수를 원하는 수만큼 무한히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시행한다면 그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도 개표 부정을 감시할 수 없게 만드는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가 합동으로 선관위 전산망에 모의 해킹을 한 결과 선관위 전산망이 너무 쉽게 뚫렸습니다. 국정원은 현재의 보안 상태로는 모든 투표와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사용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경우 반자유대한민국 정당이 부정선거로 200석 이상 압승하여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모든 악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힘당은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당의 운명을 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주범 사전선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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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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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2부 초청연사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정해드릴게요. 박성진님, 윤정희님, 강호식님, 조승우님은 자리 뛰지 마세요. 자, 2부 초청연사 국가연 선임 상임 고문이신 허스레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허스레반 선교사입니다. 먼저 조금 열기를 내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최아무개 전 의원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 거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짐승만도 못한 얘기를 짓거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까지 제가 지켜보니까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전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현이라는 대표와 그 무리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층에서 112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집권으로 뭐였죠? 6개월 종징계라고 얘기하면서 했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에서 일을 보면서 무슨 주식 투자하고 누르려는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정영이는 그보다 더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로서 갑자기 자기네 당에 많은 질타와 비판이 오니까 갑자기 윤리위원회도 생략한 채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말 가해야 할 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대표는 정가 4번에 또 뭡니까? 앞으로 약 정가 4번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대충 지금에 있는 현황 정말 대놓지 못한 당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저들의 헌법을 악법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네가 압수할 수 있다는 사실만의 표출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까지 약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까지 정말 극소수의 이것을 알고 울부짖으며 외쳐졌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폭력을 사용합니까? 결국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그것도 선관위에서 5% 겨우 제출한 건만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해킹을 할 수도 있다. 내부적을 통해서. 근데 저들은 선관위에서 뭐라 그랬어? 자기네들은 절대 해킹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게임 끝인데 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극소수 약 50여 명이 있는데 50만 명이 저 선관위 의했던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그 무리들을 다 적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정이란 뭡니까? 안 읽고, 그리고 공정하거나 진정하거나 진실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로 허위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뭡니까? 완전히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제 아무개가 얘기했던 암컷, 수컷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딱 여기 법무부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자기 직권으로 특검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권이 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도 싣고 이미 다 서류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TV에서는 여의신 이 한 법무부 장관을 띄우면서 국회 나오라고. 물론 내년 총선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특권 수사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용산의 KT에 시스템 불이 나거나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짐작했던 거 관계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KT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났죠. 자, 오늘 우리가 아까 한성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부정선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신문을 갖다 줘도 그것이 할 의지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며칠 전에 뜻하지 않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TV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직접 전화로 확인하던가 다시 한번 SBS의 지사파 방송입니다. 지사파 방송에서 뭐라 그런지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나이를 거쳐서 우리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세계 으뜸 국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중소기업이 3, 4일간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나서 미국의 수출, 무역 이런 것이 다 파기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그 회사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4, 5일 동안 저 북쪽까지 모든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이 다 사라졌다가 복구했다 합니다. 그 복구된 것은 제가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복구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실장 행정안전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보시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동일한 이중화되어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L4, 그러니까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그렇게라고 했습니다. 그 L4 장비에는 뭔가 하니 트래픽이랍니다. 트래픽이라면 뭐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 하수도에 오물이 내려갈 때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내려가고 그런 뿌리핑이 난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전문가, 의사가 사람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인 마무리할 겁니다. 전문가인 문승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뺑순식 배우는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해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해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해킹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내년에 다시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수사 지시해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특검 수사하라!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운기당사 앞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분 발언한 이유는 짧게 현장 중심 참여형으로 제가 원고를 다 써줬거든요. 그리고 발언을 길게 하실 분들은 월요일날 국회 앞에서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셔서 성대사님 만들어 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월요일날 거기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봉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분하고 발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한대로 마이크 줄 테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2분 연구입니다. 우리 박선진님 기다리게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4월 15일 이후 부정선거 사례와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도권 전 지역 123개 선거구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비율은 조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확률이며 이번 강서을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5개동의 사전투표 비율이 69대 31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조작이 아니면 동일한 수치가 연거퍼 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특별 상수가 0.39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전산조작에서 중국 공산당 슬로건인 Follow the Party가 발견되었으며 이거를 알아낸 로이킴이 Follow the Party라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투표함 봉인지 서명자가 봉인할 때와 투표함을 개봉할 때 또한 달랐습니다. 사전 투표함에 보관되어야 할 투표함이 산립방 박스에 보관도 돼 있었고 보관 장소에 CCTV가 있어야 함에도 CCTV가 없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부천 선거관리국장 사무실에서는 종이로 CCTV를 가렸고 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선관위에게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는 통신 기능이 없어서 인터넷이 차단되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과 해킹망이 있었습니다. 윌커슨 박사는 전자개표기에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센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표가 한 곳으로 가는 일들이 수차례 발견되었고 이 또한 한 특정 후보에게 규칙적으로 표를 더해주는 거라는 의심조차 들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바코드를 사용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제2차원 바코드라 칭하는 QR코드를 사용하였고 이 또한 선관위 선거관리 규칙에도 적법한 것처럼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이런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투명 투표함을 씁니다. 전자개표를 하지 않고 손으로 수개표를 합니다. 투표용지 두 곳에 점선을 기점으로 1년 번호가 있습니다. 누가 QR코드를 사용합니까? 투표한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합니다. 투표용지 또한 20년간 보관합니다.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재개표를 하게 해줍니다. 대만도 독일처럼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투표 후에 바로 수개표합니다. 그 장소에서 전자개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한 이동 없이 바로 10분 내에 수개표를 시작하고 정자를 기표하며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선진국, 우리보다 나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의 앞잡이가 돼야 됐습니까? 여러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처럼 주황선관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국회는 독일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님 가운데 와서 하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울에서는 대신리 투표지에 일장기 투표지 1,000여장이 나왔습니다. 많은 곳에서 신권답을 같은 적지 않은 투표지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지에 기표하고 나며 접어서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경우로 접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권답을 같은 투표지가 물대기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일장기 투표지를 본 사람에게 100억 원씩 현상금을 걸었으나 청년인도 투표 관리인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네, 일장기 투표지는 비밀 사무실에서 만든 가짜 투표지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미리 가짜 투표용지에 집어넣었다가 서로 선거가 끝나고 장관위 사무실에서 비치 헛고치게 했거나 기존에 사던 선거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유로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의 200여 개소 이상의 비밀선거 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곳에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비밀 사무실에서 조선족과 중국 외학생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도대체 중앙선관위는 비밀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네, 가짜 투표지 만드는 작업과 투표율 조작을 한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이제 구호를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며 세 번 같이 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해체하라! 가장 깔끔하게 했네요. 자, 다음은 우리 강호식님 소개합니다. 화이팅! 강호식입니다. 저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 이상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조작값이 이미 세팅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합동으로 보안 점검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위탁하는 정당 온라인 시스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되던 그때부터 국힘당 대표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여 치러졌습니다. 이준석은 당원조사에서는 졌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겨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선관위 당대표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어왔고 당원들은 당대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준석은 부정선거에 관한 말이 나오면 발작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준석은 국힘당에서 부정선거에 문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가 18% 차이로 패배할 것을 예측했고 그것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마치 2000년 4.15 총선 직전 민주당이 180석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유시민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준석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100석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조국, 정동영 역시 더불당이 20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은 180석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200석이라니요. 지금 더불당이 저지르는 심승만도 못한 짓을 볼 때 국민들이 더불당에 200석 몰아주겠습니까? 이 더불당 200석으로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부정선거 하겠다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내년 4월 맞으면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도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역 집단 중앙선관위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선익 대장님 힘껏 해주십시오. 화이팅! 그냥은 안 돼, 해결이. 전쟁해야 돼. 총으로 전쟁해야 돼. 그냥 안 돼. 내년에도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시민이가 180동에 운영한 것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확히 그 말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정경영이가 이영갑니까? 전쟁입니까? 유시민, 정경도 더불어 핵심 세력들은 서로 부정선거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 손으로 수개표 하더라도 전자개표기 즉 컴퓨터 이들은 꼼수로 개표 불리기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이는 수검표로서 사전투표함 바꾸치기 이걸로 가짜표를 기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미리 조작된 보정수치 조작값 63%대 36% 이는 4.15 총선 때 지역구 전체에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값 비율 69대 31 이는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팅한 대로 대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을 찍어도 2번으로 3번을 찍어도 2번으로 4번을 찍어도 2번으로 규칙적으로 넘어가는 즉 조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힘당이 아무리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하고 통합해도 소용이 없으고 국힘당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기억해도 소용없는 것이라서 이는 국힘당 역대 당대표 선거도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작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공정과 상생을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사전투표를 없애지 않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팅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당일 수개표 하여야 공정선거가 보장되는 겁니다. 첫째,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방만한 정형으로 운영되는 각 시군
정부가 이르는 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라!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세독투표 폐지하고 전자개표 폐지하라!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무관심 무비판하지 말고 돌쳐일어나! 벌기하라!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원프도 지금 답해달라고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중간에 제가 3분 음악이 전에 준비했던 거를 생략하고, 한 주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한 주로 요약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대책 세우지 않고, 수개표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 대책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개표를 돕는다면 그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돕는 공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국회를 쓰레기로 만든 민주당은 폐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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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이야기했습니다. 초청 인사, 배경합 대제고 대표님이신 배경동 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칠선의 노인 민총입니다. 젊은 시절 평생을 공복으로 지낸 위대한 대한민국을 산업 선진국으로 일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데모와 시위만을 일삼고 민주화다, 인간이 먼저다, 평화를 운운했던 새빨간 반사회적, 반국가적, 운동권 세력들에게 뒤집혀진 세상을 보며 잠 못 이루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젠 대놓고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종북 친중 색깔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듯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탄핵하자고 외쳐댑니다. 원수를 사랑하자고 공산을 향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전 세계의 거지나 다름없는 이북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나라의 운명과 처신은 현명한 소수의 지도자에 좌우됩니다. 한마디로 정치한다는 놈들 싹 다 수장시켜도 천찬을 지경입니다만 작금의 패거리 사정화된 정치는 내로남불 작반하등 등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치는 고사하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사기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저는 오늘 법치를 다루는 법무부 앞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주권을 잡아달라고 외쳐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만을 쳐다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4.15 총선을 대표적으로 주사파 운동권에 의한 180석 쟁취의 부정선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는 모두 부정 조작 선거였음에도 덮고 가리고 은폐하느라 하나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규명된 바 없습니다. 정관이와 대법원이 한통 속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은폐한다면 국민은 형식적 투표만 하고 선출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여 결정하는 공산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거소송에서 6개월 내 공소시효의 법치를 어겨가며 기각과 각하와 지연을 일삼는 법원은 공산당같이 법위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부정선거로 판명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6건에 진행된 몇 개의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빼박 증거와 증빙이 나왔음에도 가리고 덮고 은폐하는 이 현실은 빠른 시일 내에 타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압수안의 고리를 끊을 내년에 총선 5개월이 남짓 남은 상태에서 부정선거 주범인 선관위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공직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나왔습니다. 우선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그 실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선관위 해체와 가짜 국회의장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정의 원인과 소재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이므로 이를 당장 폐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2002년도부터 좌파, 특히 주사파 단체에 기획된 주도 면밀한 저체제 전복의 일환으로 전자개표가 도입되었고 이것으로 한계가 있었는지 불행히도 2014년에 사전투표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공산화로 가려는 기획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중앙서버 존속기간이 3개월이라는 증거인멸까지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막지 못한 책임은 건전한 보수계층에 아니라면 있겠죠.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선거에서 불변에 진리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승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거 모집단이 같기 때문이고 나흘 사이에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정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당일 투표는 A가 이겼는데 사전투표는 B가 이겼습니다. 반면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와 같기 때문에 헌법의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주소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과 배조 반드시 1년 번호의 투표권을 교보해야 합니다. 이를 전자투표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일탈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선거 집행자들 특히 주사파 편향의 선관위와 대법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전자개표와 사전 선거 제도를 통하여 좌파, 종북, 주사파 세상을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와 법원과 언론과까지 카르텔을 완성하였습니다. 주인인 국민은 뭐하냐고요? 경제와 안보를 폭망시켜 독자 경쟁 먹고 살기에 바쁘게 만들고 포퓰리즘식 풋고 털어먹기로 좌파 이념을 세뇌시키고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어해야 할 국민힘당은 전원사퇴는커녕 주사파 이중대처럼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리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올인해야 될 시점에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QR코드를 바코드를 하지 않는 원고가 피고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기각하는 재판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아예 도둑놈을 잡아오지 않았으니 무고다 라는 것, 도대체 법치가 땅에 있긴 한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무고로 쳐넣든지 저 부정선거 사범을 다 잡아들이고 내년 총선 공정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든지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보루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년 총선부터 이 땅에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 세곤하시고 선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결국 국힘당을 뽑자가 아니고 국민의 뜻대로 뽑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조사합시다. 국민의 뜻대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연사분들은요, 이분 발언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권세달님, 손구원님, 김동동님, 홍문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집회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김영신 성인 대표님께서 원고를 다 다르게 썼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 모든 원고가 중복되지 않도록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원고를 다 작성해 줬어요.
그 연거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부탁드립니다. 남은 저희 너무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니까 남은 분들은 좀 빨리 읽어주세요. 약간 좀 빨리. 너무 빨리는 하지 말고 조금 빨리. 너무 느리지 않게. 이어서 대법원과 선관위의 결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된 것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고 제19 감싸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15 선거에서 139건의 소송이 되어 있으나 처리 의무기한 6개월 이내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은 3년 만에 첫 변론기를 잡았으나 보관된 증거를 보지도 않았고 기각해버렸습니다. QR코드의 법률 위반을 제기하여 바코드로 사용할 것에 대한 소를 제기했으나 QR코드도 바코드다 하고 입법 취지와 다른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연합장도 유효 처리하였습니다. 일장기 도장 투표지 1000여 장에 대한 국회의원 무효소송을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023년 10월 28일에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을 3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126건 모두 기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법치와 정의를 사수해야 할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치를 파괴하고 정의를 유린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법치 파괴 주범 대법관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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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하신 건가요? 내가 헷갈리네요. 손구원님. 자,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 왜 우리들이 와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정선거를 왜 수사 안 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왜 수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기 카드를 보십시오. 법무부가 법이 없는 법무부입니다. 자,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이상 법이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선거보다가 공직자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은 부정선거가 밝혀질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법무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세금을 쓰고 있는 법무부에서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다 한통속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었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까? 법을 다르게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예측하고 있는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말고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합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면은 수사 안 하고 못 되길 겁니다. 자, 12월 13일에 대규모 1415명의 삭발 시위도 그런 일환으로 수사 촉구를 위한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국민들은 답답하다. 부정선거 당장 수사하라! 한동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뭐하고 있느냐? 당장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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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정년태 우리 동지, 우리 아주 화이팅 넘치겠고요. 아주 화이팅 넘치게. 짧고 화이팅하게.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제가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자체제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킹을 방지할 완벽한 방어 대책을 세우고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2013년 10월 중앙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여야 추천 보안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가져가여 중앙선관위 전산망이 뚫리는지 고의 해킹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망으로 들어가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싹 1, 2, 3, 4, 5 이런 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원은 현대의 시스템으로 투표할 경우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한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령 투표도 가능하며 가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든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지가 몇 시간이 됐습니까? 그리고 며칠 됐습니까? 중앙선관위의 보안 점수는 이거는 낙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110개국의 중요 국가기관의 보안 점수는 평균 89.1이었는데 우리 중앙선관위는 31.5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같은 돈을 쓰면서 왜 그들은 우리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거지같이 씁니까? 공무원들 자체부터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많은 일은 군인의 경계소홀로 떠나 무장을 해제한 수준과 똑같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런 허술한 보안 상태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이 개같은 50억 100억 나라는 돈만 생각하지 국가의 기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고 돈은 한번 외치겠습니다. 근데 자꾸 외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발 외치겠다. 중앙범죄 확실히 수사하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내가 여기 법무부 과천청사에 왔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나이 60이 됐는데도 너희들 같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재는 아니지만 정말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힘차게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법무부 앞에 와서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초상집에 온 겁니다. 초상집. 자, 다음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우병 대장님 김장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큰 소리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원대 의원대 김장석입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구에서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부정선거로 폭력을 취하면서 자칫 공산적화 일보 직전에 부닥쳐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프고 피해를 느낍니다. 우선 부정선거라 하니까 지난 4.15 총선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것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 1997년 김대중 후보 유해창 후보 대선 때,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유해창 대선 때,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홍준표 2017년 5구 대선 때, 그 이후 6.13 지방선거, 4.13 보궐선거, 지난해 3구 대선, 금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금년 3월 8일 날 있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은 이준석 나경원 당대표 선거 때, 저는 이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정선거로 온 세계의 추억을 느끼면서 이 지경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가 막히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하는 부정선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죠? 법무부 장관은 천재 중에 천재라는데 지하고 관계없다 그래. 그분이 부정선거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치러진다면은 이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은 돈이 있고 권세에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이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목숨을 얻어서 투쟁할 것입니다.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지난번 4.15 부정선거, 그리고 이번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반드시 수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그 진상 규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제 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를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이번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 자, 다음은 외국투사 정말 아스팔트 대선배님이죠. 고경엽 신입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지난 4.15 부정선거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외쳤지만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용의자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4.15 부정선거 용의자를 발표합니다. 4.15 부정선거 총괄하자 이해찬, 자금은 유료주의로 했고 총 기획은 양정철이가 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쓰면서 중국 공산당 그 탱크와 업무 나방을 맺어서 4.15 부정선거 총괄했다입니다. 그리고 실무는 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전략기획본부장 이건덕입니다. 아까 이재명 동지가 얘기한 조작감을 만든 놈입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3구 대선에서도 만들었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1% 이기는 걸로.
이재명이가 1% 이기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1%몇 표냐? 30여만 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는가?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한다는 가정하에서 1% 이기는 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사퇴하니까 그 표가 분산되고 해서 한 60만 표가 이쪽으로 더 와가지고 간신히 24만 8천 표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정선거가 계속되면은 지금 준비해온 내년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과 그 다음에 항상 부르짖는 주민자치 기본법이 김영배 이놈의 발의를 해가지고 18명 공산화 19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이놈들이 지금 준비해온 주민자치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법 10조 6헐 우리는 주의차창을 외쳐야 됩니다. 이래야 전체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딱 한 명만 체포하겠습니다. 조작질을 한 이근영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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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하여튼 넘치십니다. 매장은 응원하다. 광골입니다, 광골.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짧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레드카르페 KBS 청원을 했어요, 청원을 했는데 이것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재차 청원을 냈으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 앞에 가시면, 강소세사골 순대 식당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그 백년의 초장 찍어 왔으니까, 그 초장 찍으면 뭐가, 육개장이지, 육개장. 육개장 강력 추천하는데, 육개장 못 드시는 분들은 우리 지능위원에게 순대국이나 순대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미리 연락해주면 달 동안에 난전이 넣겠죠? 빨리 드셔야 되니까. 자, 저는 이제 물러가고, 우리 백과연 상임 대표이신 김영신 목사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분으로 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줄여서, 앞으로는 그냥 100% 2분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대검찰청, 그 다음 용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광고 간단히 드리는데,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버님들께 감사합니다. 신정혜님, 박민경님, 두보라님.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저희들께 이렇게 또 모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연상님들 제가 이름이 못하긴 대구에서 오신 분만 소개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김장선님, 우리 자유대한민국 의학회장님, 김장선님, 그리고 손구원님, 그 다음에 권세다님, 자유민주연합 대표이십니다. 권세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권세다님. 예, 두 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예, 이따가 식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상구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조현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상환 대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 못한 감사드리고요. 응? 자, 우리가 끝난 다음에 그 식당으로 갈 텐데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사진 촬영